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 위원을 날려버린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의 전략 기가 막혔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위원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깐죽 대마왕. 윤석열 후보를 향해 연일 깐죽대는 메시지를 내던 홍준표 위원. 윤석열 후보가 날려버렸지요. 자, 여기서 왜 이 윤석열 후보의 전략이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이 이준석 당대표와 극적인 화합을 했지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한마디로 바지사장으로 딱 내세우고 윤석열 후보는 이 40명의 청년 보좌역들과 함께 얼마나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동안 김정인을 어떻게 날려보냈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이권 카르텔을 들고 정치 장사꾼질을 했던 김정인. 기가 막히게 날려보냈지요. 이번 소식에서도 왜 윤석열 후보가 명장인지, 또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칼잡이로서 얼마나 칼을 갈았는지, 홍준표를 어떻게 쳐버렸는지,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끝까지 광고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얼마 전에 김서연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되자 이 홍준표 위원과 이준석이가 작당을 하고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교체 시에 본인이 대안으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과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격분을 했습니까? 자, 끝까지 윤석열 후보는 이 홍준표 위원에게 선의의 손을 잡고 원팀으로 가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에 홍준표 위원은 깐죽거리면서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만났는데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의 전략에 말려서 한마디로 팽당하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정치적인 계파가 없습니다. 여의도를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먹고 사는 문제, 주식회사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홍준표가 끝까지 이 정치적인 이권을 내밀자 윤석열이가 어떻게 날려보냈느냐. 한마디로 팽을 시켜버렸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검사로서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습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소식들이 소상하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왔던 홍준표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윤석열의 정치적 미수, 최보식 칼럼인데, 자, 좀 삐딱하게 쓰고 있지요. 윤석열 후보가 회동 끝난 뒤 측근 인사들에게 홍 위원의 공천권 요구에 대한 불쾌한 기분 표시하자 윤 측근이 위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가 공들여왔던 홍준표 위원과의 원팀이 사실상 완전 무산됐다. 19일 밤 윤석열 후보 회동 뒤 홍준표 위원이 윤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 상임 고문직을 받는 걸로 거의 확정됐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다. 홍준표 위원이 3월 대선과 함께 치루어지는 서울 종로 재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에 자신의 최측근인 이준훈 전 수성구청장을 공천 요구한 사실이 20일 아침에 언론에 보도되면서다. 당초 홍준표 위원은 비공개 회동 직후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오늘 저녁 2시간 반 동안 윤석열 후보와 만찬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둘째, 김건희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본부 상임 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고 윤석열 후보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락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홍준표 위원이 윤 후보에게 이 두 가지 요구와 함께 재보궐선거 공천권도 요구한 사실이 흘러나왔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회동이 끝난 뒤 측근 인사들에게 홍준표 위원의 공천권 요구에 대한 불쾌한 기분을 표시하자 윤석열 측근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위원은 전날 밤 윤 후보와 비공개로 둘이서 나눈 대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 격분했다. 하지만 이 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위원으로부터 공천 제안이 있었다며 이를 공식 확인해줬다. 그러면서 홍준표 위원이 추천해줘서 감사하지만 추천한다고 무조건 공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 못 박았다.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못한 채 후퇴를 보인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명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훈계조로 홍준표 위원을 그대로 돌직구로 직격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관위가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다며 저는 공천 문제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가 전날 밤 그렇게 어렵게 만났던 홍준표 위원을 공개적으로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에 홍준표 위원은 어떻게 윤석열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느냐. 그건 방작이 이를 데 없다며 그의 평소 스타일대로 흥분을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위원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한다며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느냐고 반격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참모들의 전략에 결국은 홍준표 위원이 망신만 당하고 팽당한 거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후보는 그전에도 이준석 당대표를 극적 화합을 하고 당대표로서 일을 하게 하며 사실상 선대위 본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선대위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오지 못하게 딱 막을 치고 있다. 고로 이준석 당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핵심 캠프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형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홍준표 위원도 결국은 윤석열 핵심 사단의 전략에 팽당한 거나 다름이 없으며 이러한 홍준표의 이 차후 행동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겠지만 그럴수록 홍준표 위원에 대한 이 국민 입장은 확대될 예정이다. 결국 윤석열의 전략에 홍준표 위원이 팽당하고만 형태가 돼버린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홍준표 의원님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의도에서 수년간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또 전략기획위원으로 일을 해보니 윤석열 후보님 지금처럼 하십시오. 가장 사류들이 모여있는 것이 정치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부터 눈여겨보셔야 하는 핵심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선대위를 해체를 하고 이 선대위 본부로 만들면서 본부장에 누구를 앉혔습니까? 저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야말로 전광석과 같이 전술을 짰던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을 이 윤석열 후보의 핵심으로 딱 놓쳐놨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한 권영세 이 지금 본부장. 권영세 의원이 이번에 딱 뭐라고 했습니까? 이 홍준표 이름만 안 됐을 뿐이지
당신 같은 사람 탈당시킬 수도 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영세 위원은 선견 지명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며 또한 앞으로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에서도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이제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해도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가시고 난 하나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를 날려버린 윤석열 후보의 기가 막힌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멸공.